테라 리서치 유희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테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저희 현 상황, 그리고 저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테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테라 블록체인은 텐더미트와 코스모스 SDK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테라 블록체인 위에는 총 두 가지 종류의 토큰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테라입니다. 테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폐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테라 블록체인 위에는 테라라는 토큰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원화에 패킹된 테라 KRW, 미국 달러에 패킹된 테라 USD, IMF SDR에 패킹된 테라 SDR, 마지막으로 몽골 튜그릭에 패킹된 테라 MNT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큰인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스테이킹 토큰으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체인의 보안성을 지키는 데 사용됨과 동시에 테라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테크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텐더민트와 코스모스 SDK를 사용하고 있으며 POS, 즉 지분증명 방식의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저희 체인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중앙화된 오라클, 두 번째는 수합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탈중앙화된 오라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에서 오라클은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로 전달하는 일종의 데이터 피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테라 블록체인에서 오라클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스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스왑 기능은 저희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테라는 현재 커밋 리벨 형식의 탈중앙화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해시 함수와 솔트 값을 사용한 비밀 투표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커밋 리벨 형식의 비밀 투표를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검증인들이 투표를 하게 될 때 미리 남들의 투표의 결과를 보고 나서 자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투표를 그냥 복사해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수합 기능입니다. 수합 기능은 테라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의 핵심인데요.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오라클과 컨스턴트 프로덕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스턴트 프로덕트 알고리즘은 오더북을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가격 결정 모형 중 하나인데요. 크립토 쪽에서는 유니스왑에서 사용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수합 기능을 사용한 테라 루나 간 차익 거래를 통해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테라의 수요가 많아 테라가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차익 거래자는 루나를 테라로 수합한 후 시장에 테라를 매도하는 것을 통해 테라를 고정 가격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반대로 테라의 수요가 적어 테라 가격이 거래소에서 기준 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차익 거래자는 테라를 시장에서 매수 후 이를 루나로 수합해서 시장에 매도하는 것을 통해 테라를 다시 기준 가격으로 올려놓습니다. 테라 블록체인은 사용자들의 편의와 서비스 확장을 위해 단순 테라 루나 간 수합뿐만 아니라 다른 테라 통화들 간 수합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간편히 생각하셔서 그냥 외환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가격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테라 KRW와 테라 USD 간 환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최근 도입한 커즈와즘 스마트 컨트랙트 모듈입니다. 지금까지 테라체인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특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코어 코드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와즘 스마트 컨트랙트 모듈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이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 없이 트랜잭션의 형태로 배포가 돼서 테라 체인 위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특히 디파이 앱들과 테라 스테이블 코인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결제 서비스 쪽에서 달성한 주요 마일스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19년 4월에 콜럼버스 1 메인넷을 런칭한 후 같은 해 6월에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런칭했습니다. 차이는 같은 해 10월에 50만 사용자를 달성했고 이후 20년 1월에 활성 사용자 수 100만 계정을 돌파했고요. 20년 8월에는 200만 계정을 달성했습니다. 사용자 수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는 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연결제액 1조도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차이 쪽에서 좀 드릴 업데이트 중 가장 큰 업데이트는 최근에 저희가 런칭한 차이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 차이카드는 초대장 기반으로 한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카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부스트, 볼트를 통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현재 고객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야? 부스트 볼트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유저가 차이카드를 통해서 특정 금액 이상 결제를 하는 경우 볼트, 즉 번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번개를 모아서 차이앱 내부의 차이카드 탭에서 다양한 부스트, 즉 할인 혜택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유저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차이 앱에 접속하게 하고 이름을 유저들로 하여금 결제 경험 자체를 게임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차이카드 디자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차이카드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라 내부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디파이 프로덕트는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는 디파이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금 상품입니다. 저희가 앵커 개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현존 디파이가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정한 이자율, 두 번째는 낮은 접근성입니다. 앵커는 디파이 대중화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불안정한 이자율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파이 이자율은 암호화폐 장세에 매우 의존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낮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위 그래프는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인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스테이블 코인 예치 이자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검은색 선은 이더리움 가격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늘색 선과 노란색 선은 그 다이와 USDC라는 달러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누구나 쉽게 이 검은색 선인 이더리움의 가격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 이자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들 중 하나인 블록 보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불안정한 디파이 이자율과 달리 블록체인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발생하며 앵커는 유동화된 스테이킹 포지션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맡겨진 유동화된 스테이킹 포지션에서 파생되는 블록 보상을 통해 이자율을 안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접근성입니다. 기존 디파이 상품들은 암호화폐 사용자들만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확장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는 일종의 예금 상품으로서 B2B API 제공을 통해서 IRA, 캐시앱 등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 사용자가 아닌 외부 그냥 금융 서비스 사용자들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사용자들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외부의 사용자들까지도 접근성을 좀 높게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앵커에서 다양한 체인들의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인들의 자산을 저희 테라 체인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브릿지, 인터체인 솔루션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IBC가 있는데요. IBC의 경우에는 상대 체인의 라이트 클라이언트 구현을 통해서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 타임라인을 고려했을 때 IBC 개발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자체적으로 약간 패기와 유사한 솔루션인 셔틀이라는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그 다른 체인에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테라 체인 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하고 그리고
테라 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양한 체인들에서 사용되게끔 하는 그런 인터체인 디파이 허브가 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저희는 차이를 통한 실생활 결제 서비스와 앵커를 통한 예금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파편화된 돈의 흐름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양한 브릿지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들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와즘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오픈 파이낸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의 경우에는 저희가 버전 1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브릿지 솔루션인 셔틀 같은 경우에는 21년 1분기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게 아닌 저희 좀 중화된 봇 브릿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테라 이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